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본인에게도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서 행복해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면 밥맛이 좋습니다. 네, 이 축복은요, 인사를 잘못하면 당신은 밥맛이야 이래 됩니다. 네, 웃으려고 한 이야기지만 농담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참 매일 드시는 새끼 음식이 간식하고 이러면 6개 이렇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소화력을 높일 수 있고 소화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 5,200만, 300만이 사시는데요. 그중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소화불량 환자라는 그런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가 있습니다. 즉 5명 중에 1명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화불량의 정상이 있으면 정세가 있으면 더부룩하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우리 명치 있는 부분 아프다든지 헛배가 부르다든지 쏙서림이 있다든지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트림이 난다든지 또 뭔가 막힌 정사가 있어서 참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기관을 GUT, gut system이라 그렇게 하는 그게 막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암 환자들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십이지장염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또 이렇게 있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로 의해서 소화가 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그죠? 그다음 정신질환,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든지 또 진통제를 많이 쓰신다든지 그다음에 아스피린, 위산 억제제, 또 수면제, 기관지 확장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것은 다 소화에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암을 이렇게 투병하고 치료하다 보면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즉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어떤 소화 장애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노화는 수분의 고갈이라 그랬는데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항암제 써도 좀 그런 미각을 잃고 구강이 건조해지는데 보통은 이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되는데 고농축액의 항암제를 드시게 되면 수분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내액과 외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수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면 적어도 2%, 1%만 해서도 갈증을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강이 건조가 생기고 침이 마르고 또 치아 상태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상태에서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탕수육 같은 걸 드시게 되면 선전에서도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당신은 부어서 먹는 부먹입니까? 당신은 찍어서 먹는 찍먹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수사반장이 나왔던 최보람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꼭꼭 씹어 먹는 꼭먹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우리가 잘게 이렇게 썰어줘야 됩니다. 꼭꼭 이렇게 그죠? 찰떡이나 이런 떡도 꼭꼭 씹어서 이제 떡이 얼마나 여러분 부드럽게 이렇게 쌀을 이렇게 다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강 안에서는 꼭꼭 씹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치아가 32개면 32번 이상 한 숟갈 드셨을 때 씹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체온은 37도 2부에서 36도 5부에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적당히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게 드신다든지 또 너무 뜨겁게 드신다든지 그런 것은 소화에 조금 방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수분이 섞여 있는 습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 효소가 우리 침에 있는 그 우리 침샘, 테알린이라든지 또 소화 효소가 잘 섞여야만이 우리가 소화가 이렇게 될 수 있고 소장에 공장고 해장에 이렇게 소화 효소를 달고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가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위장은 제2의 얼굴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도 나타나지만 위장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평온한 마음에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의 이제 불균형 가운데 소화가 좀 장애 올 수 있고요. 또 장운동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에 소화 장애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전에 우리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가 종을 땡땡땡 치면서 개에게 이제 음식을 주니까 나중에는요. 종을 칠 때마다 음식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주지 않고요. 종만 쳐도 침을 이렇게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뇌상입니다.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 좀 있으면 이제 밥 먹겠구나. 아, 군침이 당긴다는 거죠. 그 침을 흘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위상이 있습니다. 위가 포만감이 있을 때는 식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지시를 하지만 위가 비어 있을 때는 뭔가 먹었으면 좋겠다고 소화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상도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차 있으면 음식 자체가 그죠? 땡기지 않지만 장이 비어 있을 때는 음식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어떤 소화의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 이제 구강이 건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식도가 노화가 되면 연동 운동이 좀 떨어집니다. 식도의 관략근이 압력이 좀 떨어졌어요. 강산인 위액이 식도 위쪽으로 이렇게 빨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약제에 의해서도 뭐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사 후에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좀 이래 선 자세라든지 앉아있는 자세로 그것을 눕거나 하지 마시고요. 좀 운동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위장의 이제 노화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H. 파일로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우리가 이제 위에 자라는 어떤 균입니다. 그래서 베리 마사얄이 그것을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도 받았는데 만성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위 12장 궤양도 이렇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 소화 불량도 있지만 이와 같은 균주에 의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염이 있고 H. 파일로리 균에 감염이 있다 그러면 빨리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죠. 왜냐 그러면 위암을 일으키는 균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균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장에 이제 노화가 되면 생기는 게 운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소화불량이 생기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세균 과다 정식이 되었어요. 우리 몸의 장 환경이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죠. 그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동이 떨어지면 장내 세균이 좀 증포하고 수분이 어떤 고갈에 의해서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에 저는 마음의 어떤 노화도 있을 수 있다. 약물의 원인, 아스피린이라든지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신경정신과 약제라든지 또 수면제라는 진통제 이런 것들도 소화력을 좀 떨어뜨리고 소화를 장애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럴 때 소화를 그럼 돕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밀가루보다는 쌀입니다.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쌀을 이렇게 푹 고아서 떡물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흰 미음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쌀은 알러지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밀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많이 먹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와 같이 DNA에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을 잘 드시고 두 번째는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매실차라든지 페퍼민트 같은 박하 향이 있는 그런 차를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강도 위 운동을 조금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신다. 이렇게 하면 소화를 돕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뭐 단백질 종류도 있긴 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는데 빨리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뭐 장조림이라든지 부국국이라든지 황태 부국국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계란찜이라든지 소고기를 이렇게 갈아서 소고기 죽을 드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켜낼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이 있으면서요. 다음과 같은 증상과 증상에 있다면 이것은 조금 신경을 곤두서서 좀 이렇게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화 불량이 있으면서 빈혈이 있다든지 소화 불량이 있으면서
통증을 이야기한다든지 그 통증이 잠을 못 주무시게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이것 때문에 도무지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 이것은 컨트롤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장애가 온다 하면서 여러분 혹시 혈변을 보는지 자장면처럼 검은 변을 본다든지 토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감소가 지속적으로 생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 암이란지 대장암, 그와 같은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오면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만감이 좀 개선되지 않는다든지, 자, 그럴 때는 위 내시경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한번 해서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를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원인 인자를 제거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와 잘게 썰어져야 되고 소화 효소가 침이 많이 티알린 성분이 섞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고 장 운동을 개선해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꼭꼭 씹는 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구를 해보니까 20번 씹을 때와 30번 이상 씹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요. 보통 한 2000 칼로리 정도의 소비가 20번 씹을 때 생기는데 또 30번 씹을 때는 1800 칼로리 정도를 이렇게 소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30번 씹을 때 오히려 더 칼로리의 어떤 소모량이 좀 더 적더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소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칼로리를 줄여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많이 씹고 이렇게 우리가 그저 저작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위로 이렇게 넘기면 우리 인체가 많은 부담감을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씹는 것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제가 한 숟갈에 32번 50번 이상 씹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렙틴이라는 어떤 그런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한 20분쯤 있으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렙틴이 이렇게 분비되면 이제 음식이 들어오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되게 되면 과식을 좀 하지 않습니다. 즉 음식 먹기 전에 렙틴이 분비가 되고 이렇게 하면 한 20% 정도의 음식을 덜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는 데 있어서 잘 되고 또 아밀라제 같은 그런 소화 효소가 위장 운동을 증가하면서요. 그럴 때 저는 꼭꼭 씹어 먹는 것에 준해서요.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하시고요. 감사 인사를 하시고요. 준비하신 분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고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화가 참 잘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습관입니다. 섭취하는 어떤 습관의 불편함인데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아서 이렇게 하면 나도 먹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오징어, 낙지 이런 것은 좀 위에 많이 머물거든요. 그러면 좀 상강이 좋겠죠. 그 다음에 기름기가 많은 것, 튀긴 것, 어떤 분은 유제품이 좀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건 상강이 좋겠죠. 그 다음에 빵이나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 또 너무 매운 음식, 너무 신 주스 같은 거 이런 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상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는 불규칙한 습관이 약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 드시면서 이렇게 아침에 8시, 오후에 한 1시, 12시, 그 다음에 저녁에 한 6시 이렇게 식사를 한다고 다 규칙적인 해놓으면 우리의 몸도 그게 따라가서요. 소화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소화효소가 분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그러면 소화액이 분비가 안 되니까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과식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 소화가 안 되겠죠, 그죠? 이게 음식에 비해서 소화 효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드시는 습관이요. 예전에 우리가 학교 갈 때 되면 또 집에서 이제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은 물에 말아 막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참 안 좋습니다. 너무 빨리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좀 되도록 늦은 밤에는 뭘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또 요즘에 좀 트렌드에서 주의해야 할 게 배달 음식
거기 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또 튀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빨간 그죠 고춧가루 많이 있는 너무 매운 떡볶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 음식에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그거 먹으면 좋겠다 하지만 조금 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암을 길게 투병하다 보면 드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봐도 좀 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 2번, 3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소화장애도 없고 암 환자 소화력을 높여서 정말 잘 투병해가는 건강한 암 극복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맛있게 식사하십시다. 소화력을 증가시키십시다. 감사합니다. 샬롬.